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분양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화지구에 위치한 봉담자이 라피네 아파트입니다. 전 처음에 봉담이라는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이것저것 조사도 해보고 지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니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재 가득한 이 지역에 1군 브랜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봉담자의 라피네는 분양 시기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곳이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5월 중순에서 말 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봉담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 750세대 8개동으로 구성된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1000세대는 넘어야 대형 아파트 단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000세대가 넘어가면 초대형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봉담자의 라피네 주변입니다. 자리 정말 잘 잡았죠? 이마트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상권.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CGV와 하나로마트도 있는데요. 도보권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젠 공식처럼 되어버렸죠.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 돼버린 초품 아파트입니다. 와우초등학교, 와우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있어요.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한번 자리 잡으면 최소 10년 이상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도 잘 빠져요. 물론 이번에 청약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실거주를 하시겠지만 나중을 봐서라도 정말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도를 넓혀볼게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멀다는 거예요. 일단 도보로 해결이 안 되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생활이 불편한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미 아파트 주변에 학교와 상권이 모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절대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하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서측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측으로는 효행로가 있어서 차량으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자면 고속도로와 지하철역은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고 도로가 넓고 고속도로 진입이 빠르고 해도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 아파트 가격 따라잡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화성시지만 완전히 수원에 인접한 지역이라서 수원역 상권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수원역은 GTX 신호선이 확정되었죠. 수원역까지만 가면 서울 진입하는 것도 20분대에 해결이 되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이 다양하죠. 이 단지의 장점은 8호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의미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또한 1주택 보유하신 분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이 브랜드의 특성이죠. 펜트하우스 물량이 있어요. 여기 109 타입 보이시죠? 최상층에서 좋은 뷰를 갖고 5개 테라스도 구성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점들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얘네들이 테라스 세대예요. 발코니 공간을 노출형으로 설계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테라스가 있는 집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타입 꼭 기억하셨다가 청약 넣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들은 전부 자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배치 계획에 불만이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는 106동, 107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파트 앞동뷰네요. 107동이 꼬마동이다 보니까 108동의 고층도 뻥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동들은 조금은 답답한 아파트 앞동뷰를 피할 수 없겠어요. 왜 꼭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를 해야 했을까? 이게 뭐 정남향도 아니거든요. 정남향에 가까운 약간 남동측으로 치우친 향인데 이렇게 V자로 배치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이쪽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반대쪽들은 뻥뷰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근데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일자형이 아무래도 세대 내부의 면적은 더 잘 빠지겠죠. 단지 조경을 구성하는 것도 V자형보다는 일자형이 공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남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갑론을박이 많은 이슈거리이기도 하고요.
바로 단지 북측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 시설인데요. 일부 안티한 분들께서는 냄새나서 어떻게 사냐, 혐오시설이 바로 옆이라니 난 여기 안 살란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요새 지어지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세요? 사람 사는 곳이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기억에 잘 안 남으시죠? 왜냐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원과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요. 이건 의정부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 조감도예요. 잘 꾸며놨죠. 그리고 라피네 단지에 인접한 하수처리 시설은 비교적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는 하수처리 시설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혐오시설 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외관상의 문제보다는 악취를 걱정하시는데요. 공원 산책하시다가 이런 장치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또 아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이 장치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 악취 측정 및 포집기라고 쓰여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돼서 악취가 난다. 그건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시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괜찮다고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도 난 싫다고.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하필 왜 우리 집 옆이냐고. 네이버 지도에 하수처리 시설 뜨는 것조차 싫다고. 아니, 그냥 하수처리라는 단어가 싫어. 이러시는 분들 실제로 봤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인식이 좋진 않죠.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하면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마이너스는 아니다, 혐오시설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려면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부분을 봉담자의 라피네의 단점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바로 분양가인데요. 84 타입 기준으로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곳은 분양가가 84 타입 기준 3.4억이었습니다. 입주는 22년 4월이라고 하네요. 시간도 좀 지났고 브랜드도 1군 브랜드인 자이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봉담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23년 3월 입주라고 합니다. 착한 분양가가 장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3억 후반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양가는 일단 싸게 나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봉담자의 라피네의 단점은 화성시 당해 마감 조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죠. 물론 화성시 거주 요건을 채우신 분들에게는 당해 마감이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시겠지만요. 지극히 제 기준에서 단점으로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누구에게는 큰 장점이 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는 단점이 된 항목이네요. 부동산 카페 글이나 댓글 중에 당해 마감으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봉담자의 라피네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착한 분양가, 두 번째는 초품화 중품화 아파트라는 것, 세 번째는 이마트 등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 네 번째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라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지하철역이 너무 멀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시설, 세 번째는 단지 배치 계획입니다. 세대의 대부분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는 압동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화성시 부동산 카페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 화성에 온 사람들이라는 카페인데요. 화성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다양한 부동산 분석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진 분들께서 굉장히 발빠르게 정보나 기사들을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